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규분포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정규분포의 이제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연속확률 변수의 분포로서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러한 연속확률 변수의 분포를 결정을 할 텐데, 그러한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은 함수로 주어져 있으면 그러한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다 라고 부르겠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종 모양 대칭 분포인 그러한 확률 밀도를 이제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는 확률 변수를 우리가 간단하게 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이 x라고 하는 것이 뮤와 시그마 제곱을 모수로 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우리가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수에 해당하는 뮤와 시그마 제곱은 단순히 모수일 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는데요. 뮤는 이러한 확률 변수의 평균, 기대값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정규분포 특징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러한 정규분포, 즉 이러한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는 그러한 확률 변수에 대해서 중심이 되는 대칭축이 되는 이제 뮤를 기준으로 해서 뮤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혹은 뮤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혹은 뮤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은 뮤나 시그마에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종 모양 대칭 분포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정확하게 정규분포의 특징으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라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면, 즉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x가 뮤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은 0.6827 정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은 0.9545,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은 0.9973 정도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확률 변수 x와 그 다음에 확률을 표시하는 기호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x라는 확률 변수가 뮤 마이너스 시그마보다 같거나 크고 뮤 플러스 시그마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은 뮤가 뭐가 됐건 시그마가 뭐가 됐건 항상 68.27%,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은 95.45%,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은 99.73%가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를 여기서 생각하는 범위에서 적분을 하면 될 텐데요. 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치환 적분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치환 적분을 한번 잠깐 활용해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계산할 거는 조금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를 생각하겠습니다. 즉, 뮤 플러스 K1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K2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이와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확률은 뮤 플러스 K1 시그마부터 뮤 플러스 K2 시그마까지 확률 밀도 함수에 fx를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fx가 좀 복잡하니까 이걸 그대로 쓰죠. fx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fx가 이와 같은 식인데, 여기서 x
마이너스 뮤 시그마 나눈 것을 이제 t라는 변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라는 것을 t로 이제 치환을 해서 적분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x가 뮤 플러스 k1 시그마인 경우에는 t가 어떤 값이 되는지를 계산해 보면 k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뮤 플러스 k2 시그마가 되는 경우에 t는 k2가 되겠죠. 자, fx 대신에 이제 t로 좀 바꿀 텐데요. 지금 원래 fx가 지금 이러한 꼴이었는데 앞에 있는 루트 2파이 시그마는 그냥 상수니까 그대로 쓰면 될 것이고, 익스포넨셜의 이 부분에서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를 t로 치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의 t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x를 뭘로 바꿔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 양쪽 치환을 이제 미분을 해보면 시그마 분의 1에 dx가 dt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그마하고 dx를 한꺼번에 dt로 바꾸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뮤하고 시그마가 이제 전혀 없는 완전히 결정이 된 그러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데, 특히나 여기 있는 확률 밀도 함수는 뮤가 0이 되고 시그마가 1인 경우에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이제 하면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요. 즉 확률 밀도 함수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정규 분포가 아니라 가장 간단한 형태로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그러한 분포다라는 의미에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를 텐데, 자, 그럼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k1부터 k2까지 적분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오로지 k1하고 k2에만 의존하겠습니다. 뮤하고 시그마가 전혀 없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경우는 k1이 마이너스 1이고요. k2가 플러스 1인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확률은 결국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루트 2파이 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t의 제곱 dt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값은 우리가 물론 이제 손으로 계산하기는 이제 어려운 그러한 함수인데, 이것을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수치적으로 적분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그 값이 0.6827 정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두 번째 경우는 적분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적분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거고, 그 경우도 수치 적분을 하게 되면 0.9545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사이에서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99.73%, 0.997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분포의 특징은 평균하고 시그마에 상관없이 이러한 이제 확률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특징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으로 이러한 이제 정규 분포를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가지는 그러한 확률 변수가 뮤나 시그마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뮤가 0이고 시그마가 1인 경우에 확률 밀도 함수로부터 약간 변형이 되는 것인데요. 자, 뮤가 0이고 시그마가 1이 되는 경우에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 되겠죠. 자,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gx라고 잠깐 쓰죠. 자, 이 gx하고 fx의 이제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 fx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g에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뮤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를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지수함수에 있는 이 지수가 이 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요 숫자가 좀 다른데요. 자, 따라서 여기를 시그마 분의 1 곱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의 선형 변화를 생각을 할 때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 g라고 하는 어떤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해서 g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 gx라면 지금 이 녀석은 어떠한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지를 앞에서 우리 계산한 결과를 생각을 해보면, 자, y라고 잠깐 쓰죠. y는 이 g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결과를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 g 플러스 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y라고 하는 확률 변수로 생각할 때 이 녀석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fx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를 양수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앞에서는 우리 절대값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시그마 분의 2라고 쓰면 되고, 여기에 있는 값을 우리가 x 마이너스 뮤 시그마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즉, 이 확률 밀도 함수는 g라고 하는 확률 변수로부터 이와 같이 바꿔준 것입니다. 따라서 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얼만큼 g에서 y로 바꿀 때 얼만큼 더 더해졌느냐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뮤에 따라서 fx의 그 평균이 달라질 텐데, 뮤가 달라짐에 따라서 결국 확률 밀도 함수는 그 왼쪽 오른쪽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어떻게 했느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에 따라서는 이제 g로부터 y를 바꿀 때 시그마를 이제 곱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g로부터 y를 만들 때 g의 확률 밀도 함수를 시그마만큼 좌우로 x축 방향으로 이제 늘린 것입니다. 물론 이제 좌우로 늘릴 때 높이가 이제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뮤는 평행이동, 좌우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효과를 만들어주고, 시그마는 좌우로 몇 배 하는 그 곱셈을 하는 스케일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스케일링하는 효과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네. 잠깐만요. 네. 여기 색을 좀 지우죠. 네, 잠깐. 네. 지금, 네. 안 지워지네요. 네. 네. 지금 안 지워져서, 잠깐만요. 네. 지웠고요. 네. 자, 그래서 뮤가 달라지면 지금 이쪽에 있는 값이 뮤1이 되면 이와 같은 이제 그 곡선의 그래프가 얻어질 텐데, 뮤1이 이제 뮤2로 바뀌게 되면 이제 그 오른쪽으로 이제 평행 이동이 된 그런 모습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뮤의 역할은 평균을 이제 알려주는 것인데, 뮤에 따라서 결국 평균만 바뀌게 되면 좌우로 평행 이동하는 효과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좌우로 x축 방향으로 몇 배를 이제 더 늘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시그마가 작을 때에서 점점점 크게 되는 경우를 보면은 점점 양옆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제 늘어나면서 동시에 이제 높이는 아래로 더 감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커지면 결국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분산이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기도 하니까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는 그 μ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겠죠. 자, x μ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지수함수는 이제 그 지수가 지금 크면 클수록 그 최대값을 가질 텐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이 값이 가장 큰 경우가 x가 μ가 되는 경우, 즉 2의 exponential 0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확률 밀도 함수 값이 가장 크겠습니다. 그래서 μ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고 x가 μ일 때의 확률 밀도 함수 값이 가장 큰 그런 특징을 가지겠습니다. 자, 때문에 좌우 대칭인 그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기 때문에 최빈 값이나 평균이나 중앙 값이 다 μ로 동일하겠습니다. 자, 최빈 값은 이제 그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니까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는 함수 값이 의미하는 바가 확률 밀도이기 때문에 확률하고는 다르지만 확률 밀도 입장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최빈 값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평균과 중앙값이 다 동일한 그런 특징을 갖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종 모양 분포가 되기 때문에 이제 평균에서부터 양옆으로 멀어질수록 그 함수 값이 점점점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갖겠습니다. 자, 분산 시그마 제곱이었는데요. 시그마 제곱이 커지면 커질수록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좌우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처럼 확률 밀도 함수가 넓게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최대가 되는 높이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이 커짐에 따라서 분산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꼬리 부분을 보면 지금 시그마가 커지면 이 꼬리 부분이 더 두껍게 됩니다. 지금 직접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면 네, 여기가 자, 이 부분 한번 보죠. 조금 부분을 보면 자, 지금 시그마가 작을 때, 중간일 때, 시그마가 클 때를 보면 함수값이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꼬리에서의 그 함수값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어떤 기준값 생각해서 이거보다 같거나 커질 확률을 계산해 보면 시그마가 클 때는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만큼 될 텐데 시그마가 중간일 때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시그마가 작을 때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꼬리가 두꺼워지고 따라서 A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점점점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다른 말로 잠시만 이것도 지저분해서 좀 지우죠. 네. 미로부터 양끝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그러한 특성이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여러 정규 분포 중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 부르겠다라고 했는데요.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즉 μ가 0이고 분산이 1인 그러한 정규 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앞에 우리가 계산한 그 도입한
확률 밀도 함수에서 시그마가 1이고 그 다음에 뮤가 0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갖겠습니다. 자, 이러한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가지면 그러한 확률 변수 x를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는 것이죠. 앞에 값이 뮤고요. 뒤에 있는 값이 시그마 제곱인데 뮤가 0이고 시그마 제곱이 1인 그러한 정규 분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g라는 기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어떤 확률 변수 g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면 다른 말로 g라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와 같이 주어진다 라고 하면 지금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확률 밀도 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러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여기가 x제곱이 되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죠. 따라서 g라는 값을 스몰 g를 생각을 해서 스몰 g보다 같거나 클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에서 스몰 g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의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p g라는 확률 변수가 스몰 g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죠. 자, 근데 이걸 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마이너스 g라고, 스몰 g라고 한다면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도 동일할 텐데 이 부분은 이제 확률 변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g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이제 g가 0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한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이 식은 이러한 대칭성 때문에 스몰 g가 0보다 같거나 큰 경우뿐만 아니라 0보다 작은 경우에도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스몰 g는 굳이 양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대칭성으로부터 이러한 특성을 먼저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오른쪽에 있는 이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전체 확률이 1이 되므로 이 나머지 부분, 즉 이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이 확률은 전체에서 이 빗금친 부분을 뺀 것과 같겠습니다. 혹은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확률은 여기죠? 지금 여기가 여기입니다. 자, 이 녀석은 전체에서 이 확률을 뺀 것과 같겠습니다. 자, 6건의 확률 법칙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사실로부터 자, 지금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같으므로 결국 얘하고 얘가 같겠죠? 자, 그림으로 살펴보면 지금 마이너스 g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과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제 그림을 따로 그려보면 지금 스몰 g가 있으면 그 스몰 g 부분을 이제 뺀 것이죠. 1에서 그러니까 흰색 부분을 이제 뺐으니까 이제 여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서로 같겠죠? 지금 여기가 그 색깔을 칠하지 않은 흰색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확률 변수, 여기는 어떤 정해진 상수, 실수값 스몰 g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관계에서 양쪽에 스몰 g 대신에 0을 대입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값은 확률 변수가 0보다 작거나 작을 확률이고요. 1 빼기 여기서도 0보다 작을 확률이죠. 자, 이 확률이 당연히 같은 확률인 것이고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왼쪽으로 이항을 한 다음에 2로 나누어 보면 이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물론 이 사실은
1번에서도 우리가 뭐 얘기할 수가 있고, 혹은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표준 정규 분포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 확률과 이쪽 확률이 같을 것이고 전체 확률이 1이 되므로 2분의 1씩이 된다 라고 해도 물론 됩니다. 자, 어쨌거나 자, 0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나 0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 반반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러한 확률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필요성들이 있는데, 자, 그때 이제 그 미리 계산해도 이제 표를 통해서 많이 계산을 하기도 하고, 혹은 R이나 RStudio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계산기를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때 이제 다음과 같은 누적 분포 함수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이러한 그 값은 스몰 g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이제 스몰 g에 대한 함수일 텐데요. 여기 있는 값에 따른 함수인데,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누적 분포 함수 혹은 뭐 누적 확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누적 확률이므로 이러한 것을 정규 누적 확률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정규 누적 확률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확률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확률 변수 g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g가 a와 스몰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 값을 활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굳이 하자면 스몰 b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에서 스몰 a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을 빼면 되므로, 이러한 모든 스몰 g에 대해서 확률을 알고 있으면 어떤 임의의 구간에 포함된 확률도 오른쪽 식으로부터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규 누적 확률만 이제 주어지면 다양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정규 누적 확률은 표준 정규 분포표 테이블이라던가 아니면 R 등을 사용해서 정규 누적 확률들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표준 정규 분포표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R을 사용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지금 특별한 말이 없는데, 지금 g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다음 확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서 1.37보다 같거나 작게 되는 확률, 이것은 이제 누적 확률만 계산을 하면 누적 분포 함수 정규 누적 확률만 알면 1.37에서 그 값을 바로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1.37보다 큰 경우니까 이쪽 부분이죠. 그것은 이제 이 값을 알고 나면 전체 1에서 이 값을 빼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것을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좀 보죠. 자, 이것을 이제 누적 분포 함수 정규 누적 확률 그 테이블이라던가 아니면 RStudio를 활용하면 0.9147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6건의 확률 법칙을 사용을 하는 방법을 택해도 좋고요. 아니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1.37보다 같거나 클 확률은 마이너스 1.37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을 생각을 하는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근데 이쪽은 이제 일종의 누적 확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적 확률 표가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1.37을 대입한 값을 이제 직접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값을 생각해보면 0.0853이 나오는데, 이 두 값은 더하면 1이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즉 1.37보다 클 확률을 계산을 할 때 1에서 지금 방금 계산한
1.37보다 작거나 작은 확률을 빼도 동일하게 얻겠습니다.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하죠? 자, 물론 이제 이러한 값을 알려면 이 확률과 그 다음에 이러한 확률, 즉 누적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인데요. 자, 이것을 뭐 앞에서 얘기한 표준 정기분포표나 뭐 다른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R을 사용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R을 사용할 때 이 밑줄 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pnorm이라는 그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pnorm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a라는 값을 넣게 되면 이 함수가 알려주는 값은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small a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 즉 누적 확률을 계산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p binom 이라는 함수나 아니면 p hyper 라는 함수에서도 p가 붙어 있으면 무엇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 누적 확률을 계산하는 그러한 명령어였습니다. 그 R 스튜디오 R에서 그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정기분포이기 때문에 normal distribution이라는 거죠. 그래서 norm이라는 그런 단어가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확률은 그냥 1.37만 대입을 하면 바로 얻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 마이너스 1.37을 이제 대입을 뭐 하거나 혹은 지금 요 방식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1.37을 대입을 한 다음에 1에서 빼는 값을 생각해 보면 0.0853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1, P2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P1은 0.91465655 이렇게 나가겠고요. 그다음 P2는 0.085534. 근데 지금 소수점 말에 뭐 네 번째 정도까지 보면 주어진 그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여기 있는 게 충분히 그 자세하게 소수점 아래 뭐 6, 7번째짜리까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숫자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print라는 이제 이러한 명령어를 쓰고 뒤에 digit이라는 옵션을 써서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주면 대략적으로 유효 숫자가 10개 정도까지 되도록 그 값을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소수점 더 아래에 있는 값까지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확률 계산을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확률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확률은 우리가 R이나 RStudi오를 사용을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해서 말 그대로 테이블이죠.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일종의 누적 확률인데, 표가 이렇게 있어서 스몰 g가 뭐 0.1일 때, 0.2일 때, 0.3일 때 값들이 쭉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0.1 간격으로 하면은 너무 이제 값이 자세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보면은 여기에 0.00, 0.01 이렇게 소수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 이제 쭉 해서 0.09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만나는 여기에는 스몰 g가 0.12일 때의 누적 확률을 여기다 이제 계산을 해둔 겁니다. 기록을 해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게 표준 정기분포 표인데, 이러한 표준 정기분포 표에서 스몰 g가 모든 경우를 다 다룰 수는 당연히 없으니까 무한히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보통 여기 있는 것처럼 소수 아래 두 번째 자리 정도까지는 이제 계산을 미리 해 놓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0.155가 되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까지 이제 숫자가 있는 이 값에 대해서는 테이블에 값이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는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값을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즉 마이너스 0.155 근처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0.1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0.16이 있겠죠? 네. 요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자, g가 이때와 g가 마이너스 0.16일 때의 값을 우리가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양쪽에 있는 값을 이제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계산을 할 때 그 일종의 내분점, 외분점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요. 자, 지금 이 표준정기분포 표에 있는 것이 이런 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누적 확률을 제가 함수로 생각을 해서 한다면 이제 누적 함수는 이제 증가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a라고 하는 값에서 함수 값이 테이블에 기록이 되어 있고, b라는 값에서 스몰 g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p g가 a보다 작거나 작을 확률이 여기 값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p g가 b보다 작을 확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사이에 스몰 a와 스몰 b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해서 함수 값을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테이블 표에는 이 값과 이 값은 기록되어 있지만 중간에 있는 값에 대한 함수 값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자, 이것을 이제 충분히 스몰 a와 스몰 b가 가까우면 여기 있는 곡선이 직선처럼 우리가 간주를 해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대 이거의 비율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이제 동일할 테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여기서 함수값과 여기서의 함수값을 이제 내분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이제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0.15와 마이너스 0.16의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중점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내분을 하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0.15에서의 확률 값과 마이너스 0.16에서의 확률 값의 평균으로 근사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0.4384가 나오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값은 그 테이블로부터 우리가 이제 얻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대한 확률은 여기서는 소수점 아래엔 첫 번째 자리까지 밖에 이제 숫자가 없으니까 이것은 테이블에 있게 될 거고, 1.6보다 커질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누적 확률을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6건의 확률 법칙을 적용해서 1에서 g가 1.6보다 작거나 작을 확률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서 넣어보면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0.4932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예전 방식이고요. 표준정기분포 테이블을 이제 활용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p노음을 이제 활용하는 경우라면 p노음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서는 여기 대입하는 값이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대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0.155와 같이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까지 값이 있는 그러한 숫자도 얼마든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0.155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p노음에다 마이너스 0.155를 직접 입력을 하고요.
1.6보다 큰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바꿔서 쓴 것을 피놈을 활용해서 피놈에 1.6을 대입을 하고 1에서 그 값을 뺀 값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이 두 값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값을 P1에다가 기록을 하고 출력 프린트를 해보면 네, 여기 있는 것처럼 0.49321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제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할 때 다음 식을 만족하는 양의 실수 스몰 g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될 텐데, 자, 여기서 스몰 g와 마이너스 스몰 g 대칭적으로 확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확률이 0.90이 되도록 우리가 g를 정할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스몰 g에 대해서 스몰 g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 대칭적인 거니까 왼쪽 오른쪽 확률이 같을 건데 합쳐서 0.90이니까 여기가 0.45, 또 여기도 0.45가 되겠죠? 그런데 0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은 0.5가 되므로 여기는 0.05가 될 것이고, 따라서 내가 원하는 스몰 g의 특성은 스몰 g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이쪽 0.5 하고 0.45를 더한 0.95가 되는 이 값을 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랑은 이제 반대의 상황인데요. 지금 앞에서는 누적 분포 함수 fg를 생각을 하면 g를 대입을 했을 때 값이 얼마냐 하는 것이 이제 주된 관심이었는데요. 지금은 g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값이 0.95가 되게 하는 이 값이 뭐냐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고는 이제 반대의 상황이고 일종의 역함수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함수값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스몰 g가 얼마인지 결국 large f의 역함수가 필요하죠. 자, 이러한 역함수를 R이나 RStudio에서 계산을 우리가 할 때는 qnorm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이 qnorm이 정확하게 누적 분포 함수의 역함수를 계산합니다. 즉 qnorm에 0.9를 입력하면 이 식을 만족하는 이 값을 알려줍니다. 자, 그것을 한번 써보죠. 자, 물론 이제 그 예전 방식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예전 방식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테이블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6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0.00, 0.01, 0.02 이렇게 쭉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을 쭉 살펴보면 여기 있는 이제 확률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전체 확률이 0.90이 되는 이제 기준값을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양수에 대해서 대칭시킨 값을 마이너스 g라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g의 특성은 마이너스 g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0.05가 되는 특성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누적 확률이 지금 나와 있을 텐데, 여기 있는 확률 값이 0.05가 되는 그러한 숫자가 우리가 지금 궁금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테이블을 보면 이와 같이 마이너스 1.6에다가 0.04, 0.05
대해서 값을 읽어보면 0.04일 때는 여기가 0.0505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가 0.05일 때는 0.0495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확률값이 0.05가 되는 것인데, 테이블에는 확률이 0.05가 되는 값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1.64, 마이너스 1.64와 마이너스 1.65 중간쯤에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아마 0.05가 되는 값이 있었을 텐데, 그 값이 지금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방식으로 찾는다면 기껏해야 내가 원하는 값이 마이너스 1.64랑 마이너스 1.65 사이에 있을 거다라는 거 정도밖에 모르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정확한 그 스몰 g에 대해서 값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근사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여기서도 내분점, 외분점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누적 분포함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f 스몰 g가 누적 분포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1.65일 때와 마이너스 1.64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값을 알고 여기 있는 값을 아는데, 내가 알고 싶은 값은 이 중간에 있는 0.05일 때인 건데요. 그거에 해당하는 여기가 얼마냐가 이제 궁금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0.05가 되고 여기가 지금 0.0505가 되고 여기는 0.0495가 되는 거니까 높이 확률을 보면 내가 원하는 값은 정확하게 얘하고 얘의 중간에 있죠. 따라서 내분점, 외분점 이걸 직선으로 우리가 근사를 한다면 이 값과 이 값의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이 점이 바로 내가 원하는 이 확률 값을 주는 값일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5와 마이너스 1.64의 중간값인 마이너스 1.645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내분점, 외분점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값이 근처 값들의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g도 마이너스 1.65하고 마이너스 1.64의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g가 마이너스 1.645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근사적으로 근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가 1.645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R 스튜디오를 사용할 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q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 되고, 여기에는 우리가 그냥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 입력을 하는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값이 딱 몇 개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정확하게 0.05를 그냥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값으로부터 계산되는 값이 마이너스 1.645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바로 나오겠습니다. 자, 우선 R을 이용하는 경우를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내분점을 이용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내분점 이용하는 게 계산량이 약간 좀 번거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값이 이 근처에 있는 값의 정확하게 중간이 아닐 때는. 자, 그런 경우에는 복잡하게 내분점, 외분점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질 않고요. 그냥 조금 더 가까운 점을 그냥 근사값으로 택합니다. 즉, 이 값이 이 값에 가까우면 내가 원하는 g는 그냥 이 값으로 택하는 거고요. 이 값이 이 값에 가까우면 얘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값을 이 값으로 택하는 그런 방식을 그냥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물론 R을 이용할 때는 그런 고민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q놈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확률을 넣어주면 앞에서 계산한 p놈의 역함수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양의실수 g는 스몰 g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0.95가 되는 값이니까 여기다가 0.5 이쪽이죠? 이거 하고 여기는 0.9의 반인 거라서 0.95라고 직접 써도 되고 뭐 이와 같이 식을 써도 되겠죠? 그래서 q놈을 g에다가 기록을 하고 g를 출력해 보면 이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내분점 외분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양의실수 g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만일에 그 q 놓음에 0.05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값은 이제 양수값이 아니라 이제 여기 있는 값일 테니까 작을 확률이 0.05가 되도록 하는 이 기준값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1.644, 뭐 85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양의실수는 앞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거나 둘 다 동일한 결과를 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정규 누적 확률을 우리가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확률을 계산하는 예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하고 일반적인 정규 분포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일반적인 정규 분포의 확률을 계산할 때는 표준 정규 분포로 변형을 해서 우리가 그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얘기는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그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